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웃음, 박수, 그리고 축복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그 어떤 소리도 내 귓가에는 제대로 닿지 않았다. 내 시선은 단 하나, 신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완벽하게 세팅된 그녀의 미소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나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균열이었고 그 틈이야말로 내가 만든 것이다. 신부는 나를 보았다. 정확히 정면으로. 그녀의 눈동자가 내 눈을 찾고 순간 정지된 것처럼 시간이 멈췄다. 내 입가에는 미소가 그려졌다. 축하의 의미가 담긴 미소는 아니었다. 조용한 선언이었다. 나 여기 있어.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은 척했지만 눈썹의 미세한 움직임이 모든 걸 들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웨딩 마치를 따라 감탄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이 화려한 공간의 정중앙에서 진짜 전쟁은 오직 우리 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하객처럼 앉아 있었지만 사실상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다. 신랑의 시선이 잠시 흔들린 것도 나는 정확히 보았다. 그녀는 눈치챘을까? 내가 입고 온 이 검은 원피스, 그녀가 그토록 싫어했던 스타일이다. 일부러 그랬다. 나는 천천히 다리를 꼬고 손톱을 만지작거렸다. 어젯밤 그가 내 손을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는지 그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손길은 아직도 내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아침까지도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긴장돼. 너라면 뭐라고 말해줄래? 그 질문은 참 우습다. 내 존재 자체가 그들 사이에 긴장을 만들고 있다는 걸 그는 모른다. 식장의 조명이 이동하고 신부가 입장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지만 나는 고개를 살짝 틀어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봤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이 붉은 카펫 위를 스치며 움직일 때 나는 그녀가 숨을 한번 삼키는 것을 봤다. 바로 그 순간 내 시선이 다시 그녀와 마주쳤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피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입술을 꽉 다물고 눈빛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재밌었다. 이 상황이. 이 결혼식이, 이 긴장감이. 나는 신부가 꿈꾸던 완벽한 날에 정확히 의도적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신랑조차도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게 바로 내 방식이었다. 들키지 않게, 절대 지워지지 않게. 신부가 신랑의 팔을 잡고 걸어갈 때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10, 9, 8, 딱 7초 후면 그녀의 표정이 한번 흔들릴 것이다. 내가 준비한 작은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간. 물론 그건 우연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게 될 거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나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만을 향한 것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그는 내게 아무 말 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말이 없었다. 단지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 침묵의 무게를 알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와요 한마디만 남겼다. 몇 분 후 젖은 셔츠를 입은 그가 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껴안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선을 넘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경계를 잃고 있었으니까. 그는 자꾸 미안하다고 했다. 숨 쉴 때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끌렸다. 스스로를 붙잡으려는 그의 모습이 우스워 보였고 동시에 짜릿했다. 처음엔 일탈이었다. 감정 없이 육체만 얽히는.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익숙함에 무너진다. 그는 내 집에 자주 왔고 나도 그의 습관을 익혔다. 커피는 연하게, 문을 열 땐 2번 노크,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 아내의 생일, 결혼 기념일까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침투했다. 그의 삶 깊숙이, 아무 소리 없이. 나는 그에게 조건을 걸지 않았다. 이혼해라는 말도, 나랑 살아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것들을 건넸다. 편안한 쿠션, 따뜻한 수건, 익숙한 향기. 그는 어느새 그 안에 안주하고 있었다. 아내와의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몰입하게 만들었. 마지막이라는 환상이 인간을 더욱 담닉하게 하니까. 한 번은 그가 말했다. 너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지. 그 대답에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건 어떤 확신을 주었다. 내가 감정을 숨긴다고 믿는 순간 그는 나에게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일부러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의 상상 속에서 나는 더 완벽했으니까. 그의 손에는 늘 떨림이 있었다. 나를 만질 때마다 그의 죄책감과 욕망이 뒤엉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을 느낄 때마다 확신했다. 그는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나는 속도를 늦췄다. 너무 빠르게 끌고 가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를 익숙하게 만들었다.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공간을, 나라는 감정을.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예민해졌다. 나는 그런 그를 조용히 안아줬다. 말 대신 손끝으로 다독였다.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했다. 이 결혼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 맞아?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멈추게 하고 싶지 않았. 오히려 그는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해야 무너지는 순간 더 확실하니까. 나는 준비했다. 그의 아내가 절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의 존재는 이미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다. 나는 흔적 없이 파고드는 사람이었다. 그는 반복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며 같은 말투로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 패턴을 지켜봤고 조금씩 틀어놓기 시작했다. 아침 인사 전에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그의 운동 시간을 조금씩 어긋나게 만들었다. 처음엔 우연이었다. 그 다음엔 유도였다. 그리고 나중엔 그도 모르게 내가 그의 하루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는 모르는 사이에 나를 기준 삼아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은 연락 안 오네. Rans Kerzo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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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s Kerzolash. Rans Kerzolash, Rans Kerzolash, Rans Kerzolash, Rans Kerzolash. 그 사이 그는 불안해했고 결국 전화를 걸어왔다. 너무 조용해서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공백이 바로 내가 만든 구멍이었다. 그의 집 앞에 있던 카페에 자주 갔다. 앉아서 책을 읽는 척하며 그가 퇴근하길 기다렸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놀란 듯 인사했다. 일부러였다. 그 순간을 아내가 보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세계 속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바로 그 틈을 노렸.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었다. 나는 그의 셔츠에 향수를 뿌렸다. 아주 은은하게.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향으로. 그는 처음엔 몰랐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알았을지도 모른다. 평소와는 다른 냄새, 다른 질감, 다른 반응. 여자는 그런 걸 감지하는 본능이 있다. 나는 그것도 계산에 넣었다. 일부러는 아니지만 무의식처럼 남기는 흔적들. 그게 바로 조작이었. 그의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고 그의 눈빛은 점점 흔들렸다. 나는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사랑인지, 중독인지, 혹은 그저 습관인지. 하지만 나에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떠올리는 빈도만으로 충분했다. 하루에 몇 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으로 나는 그 빈도를 올리는 데 집중했다. 가끔은 그가 나를 시험하는 듯한 말을 했다. 이젠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멈춰봐. 그는 절대 멈추지 못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내가 만든 리듬에 중독돼 있었고 나라는 변수에 길들여져 있었다. 나 없이 평온한 일상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그는 먼저 왔다. 내가 웃지 않으면 그는 이유를 물었다. 내가 떠나겠다고 하면 그는 붙잡았다. 처음엔 단순한 스릴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는 나에게 정답을 찾으려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질문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 나는 그의 하루를 조금씩 훔치고 있었다. 대놓고 가지 않았다. 대신 한 숟가락씩 조용히 덜어냈다. 그렇게 그를 비워냈고 그 빈자리에 나를 채워 넣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권력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밤 11시 46분. 평소 같으면 조용히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 하지만 그는 불안해 보였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은 자꾸 끊겼다. 괜찮을까? 진짜 이 결혼 맞는 걸까?
나는 잠시 침묵한 후 일부러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지. 그 말은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찾아왔다. 새벽 1시 12분. 문을 열자마자 그는 나를 안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안고 있었다. 나는 그 품 안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으로는 내일의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드레스, 걸어 들어올 입구, 그리고 내 자리에서 보이는 각도까지. 나는 이 연극의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배우였다. 그는 내 침대에서 잠들었다. 입을 반쯤 벌린 채 손끝을 내 옆구리에 얹고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진을 어디론가 전송했다. 목적지는 한 사람, 신부. 물론 익명으로. 나는 설명도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단 하나의 이미지. 아무 말 없이도 충분히 파괴력 있는 한 장면. 나는 그 효과를 알고 있었다. 아침이 밝기 전 그는 먼저 일어났다. 나를 보고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이건 마지막이야. 오늘까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시작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약할수록. 그가 떠난 후 나는 천천히 준비했다. 머리를 묶고 얇은 메이크업을 하고 그가 싫어하던 향수를 뿌려. 드레스는 그녀가 예전에 나에게 뭐라 했던 그 스타일. 너는 그런 옷이 안 어울려.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래서 오늘은 꼭 그걸 입고 싶었다. 그녀가 내 존재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내가 배경이 아니라 전경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식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일부러 제일 뒤쪽에 앉았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하지만 정확히 신랑의 시야에 걸리는 위치였다. 나는 앉은 채로 핸드백을 열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 흰 봉투 안에는 어젯밤의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그걸 식장 직원에게 맡기며 말했다. 신부님께 전해주세요. 급한 건 아니고 식 끝나고 조용히 보시면 돼요. 아무 의심도 없었다. 나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손님처럼 행동했다. 그 장면을 마치고 나서 나는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시계를 봤다. 예식 시작까지 9분 남았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이었다. 내가 설치한 파편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그 불씨는 분명히 그녀의 손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축하의 음향이 아니라 이 연극이 절정에 달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웃었고 박수를 보냈고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남긴 작은 조각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안에는 그 사진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신부가 식이 끝난 후 조용히 자리를 떴고 신랑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틈을 노려 조용히 퇴장했다. 어떤 환송 인사도 받지 않았고 어떤 눈길도 끌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는 알 것이다. 내가 여기 있었음을.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를. 식장 문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복잡했다. 놀람, 두려움,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미련.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작별이 아니었다. 그는 그 눈빛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평생. 택시를 타고 식장을 벗어날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은 따뜻했고 거리는 평화로웠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녀만은 지금 그 사진을 바라보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의심할 것인가, 덮어둘 것인가, 혹은 폭발할 것인가.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다. 나는 그저 씨앗을 뿌렸을 뿐.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당연했다. 이건 연락을 바라고 만든 일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조용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두 사람 사이를 흔들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건 성공적이었다. 나는 단 한 번의 미소로 결혼식 전체를 뒤흔든 여자였다. 신부가 그 사진을 어떻게 처리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이 계속 함께하든 갈라지든 내 존재는 이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녀는 앞으로 매번 남편을 볼 때마다 내 그림자를 함께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나와의 마지막 밤을 기억할 테니까. 나는 내리쬐는 햇살 속에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안에 결혼식장의 향이 조금 남아 있었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 연극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그들 안에 오래 남을 것이다.